안녕하세요. 자꾸 듣고 싶어지는 드라마 리뷰 그럴 수도 있겠다입니다. 오늘의 드라마는요. 30대 여자분들이 연애 교과서처럼 꼭 봤으면 하는 드라마예요. 넷플릭스에 있는 우린 반대야라는 드라마고요. 최근에 시즌2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시즌1 나왔을 때는 글로벌 1위를 찍었는데도 한국 반응은 조금 미미했어요. 뭐 리뷰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30대가 겪을 만한 문제를 되게 잘 다루면서 스윗한 감성도 참 좋았고 영상 전체의 미감도 좋아가지고 저는 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2는 당연히 시작을 할 거라는 말을 듣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즌2가 나와서 다 보고 나니까 약간 아쉬운 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즌1을 너무 재밌게 보시고 나서 시즌2까지 보셨다면 저랑 깊은 수다를 이어나가시면 되겠는데 혹시 안 보셨다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교의 랍비와 굉장히 자유분방한 팟캐스트 진행자의 연애 로맨스물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 크리스틴 벨이 나와가지고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연히 봤는데 그 특유의 감성이 참 좋았습니다. LA라는 따뜻한 도시와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되게 패션도 볼만해요. 크리스틴 벨의 멋있는 몸매와 패셔너블한 것도 참 좋고 자매 간의 아웅다웅 다투는 것도 좋고 결혼을 특히 앞두고 있는 30대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 종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연애의 어떤 장애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되게 정면으로 잘 보여준 드라마입니다. 시즌2도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봤는데 일단 시즌3를 쓰기 위한 시나리오 작가들은 다 구성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종으로 계약서에 확정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시즌1보다 흥행 성적 자체는 초반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영미권에서는 어쨌든 시즌1이 워낙 큰 사랑을 받아서 1등을 했는데 글로벌까지는 못 올라왔던 것 같고 로튼토마토 지수도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보기에 좀 아쉬웠던 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토리 전체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에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면 노아와 조앤이 결국 우리는 유대교로 개종하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못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조앤이 헤어지자고 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노아도 그걸 뒤쫓아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자, 그러면 이 둘의 사랑이 다시 막 불타오르고 안정적인 연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노아는 승진해서 밀렸어요. 그 회당의 그 헤드 라바이가 보기에도 그 완전 사실 종교가 유대교가 아닌 것도 문제인데 완전 파티에서 막 이렇게 파티걸 핫걸 느낌의 되게 보수적인 유대교 라바이가 보기엔 너무 자유로운 여자친구랑 잘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 노아를 헤드 라바이로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승진이 무산이 되고 대신에 다른 랍비가 그 노아가 원래 있던 회당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못할 거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승진 못한 것도 머리가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노아는 요 시즌2 초반에 백수가 됩니다. 자기가 일하던 회당에서 나와요. 저는 이렇게 라바이가 백수가 되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새로운 도약을 했지만 백수가 되니까 조금 불안하겠죠. 그런 심리적인 상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되게 개방적인 회당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게 노아의 커리어거든요. 처음엔 되게 기대를 했죠. 새로운 곳은 되게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다 보니까 꼭 랍비의 아내가 유대교가 아니어도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돼요. 근데 유대교의 어떤 전통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했던 노아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회당에 가니까 또 그런 자신만의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시즌2 전반적인 노아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조앤의 언니인 몰건이 굉장히 재밌게 나와요. 갑자기 자기 심리 상담사랑 연애를 시작을 하더니 갑자기 청혼받고 결혼 준비를 합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이게 아예 비현실적인 캐릭터와 얘기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모건은 갑자기 뜬금없는 연애와 결혼 이야기로 시즌2의 어떤 재미이자 짜증이자 리얼한 것 같으면서도 비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앤은 그런 언니가 당연히 싫겠죠. 그래가지고 또 시즌1처럼 언니랑 크게 한번 싸웁니다. 이 자매 간의 갈등과 화해하는 과정도 잘 나오게 되고요. 또 모건은 모건대로 실수를 한 게 그 집주인에 대한 험담을 한 팟캐스트를 녹음을 해놓고 그걸 집주인한테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남자친구랑 이제 산다고 이게 돈 건너 나갔거든요. 그 상황에서 조앤은 이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새롭게 찾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요. 조앤의 엄마가 또 약간 독특한 역할을 하시는데 갑자기 자기가
되게 영적인 뭔가가 왔다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정작 딸내미도 개종을 안 했는데 자기는 개종을 하겠다. 이거 엄청 좋아요. 막 공부하고 막 신납니다. 그러니까 조이는 엄청 더 혼란이 가중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시즌2가 굉장히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도 그래도 애정을 갖게 된 게 저는 이 사샤와 에스더 부부였거든요. 노아의 형 부부죠. 처음에 에스더가 되게 좀 밉상 캐릭터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시즌2에서는 이 드라마 전체에 좀 재미를 더해주는 캐릭터로 나오게 됩니다. 결혼한 지 한 20년 정도 된 부부가 어떤 심리로 살고 있고 이렇게 결혼이라는 게 어떤 의미여야 되는지를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 좀 더해준 게 시즌2의 새로운 매력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이 말 나온 김에 사샤랑 에스더 얘기를 하자면 에스더가 생각보다 예쁜 거예요. 앞머리 내리니까 더 예뻐지지 않았어요? 더 뭔가 핫해지고 예뻐 보이고 어려 보이고 이런 것도 있고 이 부부를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아이가 생겨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는 이제 거의 다 컸어요. 그 부부는 아직 젊죠. 그러면은 이 부부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 서로에게 서로가 어떤 존재인가? 시즌 1에서는 샤샤가 되게 좀 철없는 영포티?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사랑꾼이고 되게 귀여운 매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와이프를 위해서는 막 댄스 배우고 싶다 하니까 자기 막 댄스 배워가지고 무슨 댄스 보여줘서 활짝 웃게 해주는 면이 있고 또 그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에스더 자기만의 문제가 있고 방황하면서 돌아오면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럴 거야 라고 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에스더랑 사랑하는 사이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데 에스더는 그동안 어떤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딸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그 보수적인 유대교 집안의 며느리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이제서야 조금 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래서 좀 흔들리는 거죠. 좀 철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나만 바라봐주는 남편이 고맙고 좋기는 한데 이게 진짜 사랑인가?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 시기에 딱 그런 시기에 놓인 거죠. 이들의 문제와 심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좀 재밌었었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드라마가 처음에 딱 릴리즈 됐을 때는 제 생각엔 한 30대 정도를 타겟으로 내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결혼 정년기가 한 20대에서 30대 뭐 중반으로 막 이렇게 좀 다들 늦춰지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드라마를 딱 내놨는데 시청률 지표 이런 걸 봤더니 의외로 이게 막 40대에도 좀 먹힌다. 20대에게는 덜 반응이 일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 시청자층을 확고히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샤샤와 에스더 에피소드까지 넣어서 조금 고정층? 넷플릭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려는 어떤 확고한 그런 고정층을 확보하려는 거였나?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즌2의 핵심 문제로 돌아오면은 종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면 조앤이 종교를 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딱히 해소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시즌3도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솔직히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부터 그거를 안고 시작했잖아요. 결국 조앤이 개종을 하면 모든 것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랑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 근데 그 결말이 정해져 있을 거면 이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내가 막 공감하고 몰입하고 쫓아가면서 보는 게 좀 허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난 로맨스물인데 결국 이 남자가 가진 다정함이나 스윗함이나 외모나 다른 매력 때문에 종교라는 가치관 하나 정도는 양보를 해야 이 사랑은 행복하고 완전해진다 라는 답을 줄 거였으면 솔직히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노아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조앤에게 맞춰주겠지만 유대교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잖아요. 보면 조앤도 되게 많은 것들을 바꾸고 뭐 먹는 음식도 유대교 음식도 먹어보지 무슨 뭐 푸푸푸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같은 거 삶의 전반적인 것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유대교라는 종교를 갖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의 문화 관습에 다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방적인 뭔가를 강요당하고 희생당해야 완성되는 사랑이라면 이게 로맨스 드라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즌 1에서는 그래 이 사람이 라바인 거 알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노아도 조앤이 이렇게 자유분방한 거 알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서로에게 더 끌리고 서로가 반대라서 좋아했는데 이것의 해결이 결국 조앤의 개종이야? 라는 거를 2에서
애매하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조앤이 한 역할 되게 좀 적었거든요. 그냥 고뇌하는 인물이었다 뿐이고 좀 더 노아가 가지고 있는 다정함이나 배려하는 성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단점으로 비춰줄 수 있는가 이런 것만 재밌는 에피소드가 됐지 조앤이 뭘 그렇게 고뇌하는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시즌 1에서 어떤 기대감을 줬었냐면 이 또래의 30대 여성, 남성, 여러 다양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앞두고 가치관이나 가족이나 다른 것들이 부딪히게 될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도 있겠다. 되게 현명하게 작은 에피소드 하나하나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서 좀 배울 점이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줬는데 시즌2에서도 물론 훈훈하게 웃음을 자아내고 서로가 성장하고 갈등을 좀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시즌2가 답답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게 더 현실적이라서 좋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단번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종교가 달라. 근데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 단칼에 헤어지지는 못하겠어. 뭔가 좀 맞춰보자고 해. 저쪽 가족들이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으니까 그게 드라마에서도 이게 좀 질질 짜듯이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게 더 현실적이기는 하겠지만 보는 입장으로는 조금 답답하단 말이에요. 드라마 팬으로는 조금 답답함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있고 몰건 있죠? 언니 있죠? 언니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상담사가 있다고는 해도 상담사가 다 직접 나오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연애 상대라고 집에 소개하는 것 타이밍도 굉장히 생뚱맞았고 원래 자기 상담을 하고 있는 내담자랑 사귀면 안 된다는 룰이 있잖아요. 근데도 사귄다는 것도 좀 거기서부터 좀 이상했죠. 그리고 몰건한테 잘해주는 건 좋아요. 사랑에 빠졌으니까 잘해주는데 그 닥터 앤디가 과거에도 비슷한 식으로 연애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라니까 일단 실망감 와르르 하는 거고 이 남자가 모건의 현재의 어떤 상태를 되게 존중해주고 좋아하기는 하는데 정말 좋아하는 거 맞나? 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막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답하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체 모건은 나이도 있고 살 만큼 살아보고 자기 뭐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냐? 라는 답답함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는 한 30대 중반쯤부터는 싱글이면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솔직히 늦은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딱 두고 봐도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내 또래는 다 갔으니까 내 또래에 괜찮은 사람은 이미 기혼자니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불안감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마치 매실 같은 게 발효돼서 가스가 빵 이렇게 터지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불안감이 이상한 형태로 쫙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사람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데다가 이 정도 나이대가 되면은 이렇게 나랑 되게 자주 보면서 나에게 진심 어린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30대 중반부터 뭐 한 요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괴한 행동을 딱 저지르게 되는 나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건이 되게 철없이 그냥 사랑한다니까 뭐 결혼하고 약혼하고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내 주변에도 이해 안 되는 이상한 밉상짓, 진상짓? 왜 저럴까 싶은 것들을 하는 행동하게 되는 나이대가 한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한 명씩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한 사람이 좀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것들이 쌓이지 않고 작은 행동 같은 것은 내 사람이니까 지적도 하고 잔소리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반드시 배우자의 형태여서가 아니라 누구든 옆에 있으면 되는데 친구들은 자주 보지 않으니까 그런 걸 기대할 수 없고 부모님은 이미 그런 얘기하기에는 세대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너무 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면들이 발효되었다가 가스가 터지듯이 확 기괴한 행동 같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저에게는 모건의 행동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조앤이라는 좋은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맞춰갈 수 있는 거죠. 30분씩이라서 길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조앤의 패션 보는 재미도 있었고 노아가 보여주는 다정함이
답답하긴 했어요. 답답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둘이 하나씩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훈훈하고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패드로 드라마를 보는데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스토리가 나올 때는 이게 화면이 컬러풀하니까 하얘니까 계속 이 화면이 보이다가 다 끝나서 크레딧이 나오고 다음 화로 넘어가게 하는 한 1초, 2초 정도 짧은 시간이 있죠. 그러면 이 까만 화면이 되니까 제 얼굴이 여기에 비춰지거든요. 근데 좀 심각한 드라마 보면 막 미간 막 주름하면서 막 이러면서 끝내고 있는데 이거는 끝날 때마다 에피소드 하나 끝날 때마다 딱 비춰진 모습이 이렇게 좋게 끝나서 좋다라는 훈훈한 미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따스함이 좋아서 이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즌3에서도 이렇게 질질 끌면 조금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30대가 딱 즐기기 좋은 그리고 연애 관계에서 뭔가 배울 점을 너무 교훈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되게 리얼하게 잘 알려줘서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다정한 연애의 바이블 같은 드라마 우린 반대야 시즌2를 빠르게 보고 온 저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다면 재밌게 보신 후기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해두시면 저와 취향 비슷한 드라마 보시고 나서 수다 많이 떠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드라마 나 영화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